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너무 강렬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흰눈이 펄펄 내리던 어느 겨울날 초라한 행색으로 폐지를 줍고 있던 저희 시어머니의 모습이요. 빨갛게 얼어붙은 맨발로 흰눈을 밟고 서서 커다란 박스들을 손수레에 싣던 어머니의 모습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남아있어요. 어머니,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이거 주워가야 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나? 어머니, 신발은 왜 안 신고 맨발로 다니세요? 그러다 동상 걸려요. 어? 신발? 내 신발이 어디 갔지? 눈 속에서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폐지를 끌어모으던 시어머니는 어디로 간단 말도 없이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손수레를 끌고 흰 눈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아직도 그 뒷모습이 눈에 선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것도 남편 얼굴 3번 보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하시겠지만 저는 진짜로 21살 때 부모님 소개로 만난 남자와 3번 보고 결혼을 했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말이에요. 남편은 아빠 친구 아들이었는데 그 집도 저희 집처럼 사업하는 집안이고 아빠들끼리 친해서 어릴 때부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결혼 말이 오갔다고 해요. 제가 걸음마일 무렵부터 시댁에서 저를 며느리감으로 콕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며느리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어른이 되면 저 집으로 시집가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 될 사람을 처음 본 건 20살 제 생일 파티 때였어요. 이렇게 잘 자라서 벌써 20살이 되다니 세월이 참 빨라. 성인이 된 거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아줌마. 정말 이제 어른이네. 꼬맹이 때부터 봐서 그런가 감개무량하구나. 이제 우리 집에 시집만 오면 되는 건가? 아유, 어른은 무슨 아직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애예요. 결혼은 아직 멀었죠. 그래도 집안끼리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어린아이에 결혼하면 어때서? 우리 딸 시댁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어? 아빠는 너 일찍 결혼하는 거 찬성이다. 제일 예쁠 때 결혼해서 남들보다 빨리 안정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유, 그럼요. 딸 하나 생겼다 생각하고 이제 저희가 잘 모시고 살게요. 요즘은 며느리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더라고요. 걱정 말고 보내보세요. 같이 사업하는 집안끼리 혼사를 맺으면 자라온 환경도 비슷하고 생활 수준도 비슷해서 아주 잘 맞을 거야. 또 집안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도 있고 좀 좋아. 재벌가에서 정략 결혼하는 거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잠시만요. 엄마, 아빠, 아줌마, 아저씨. 결혼 당사자는 전데 네 분이서 너무 마음대로 다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에요. 결혼은 좀 이르죠. 전 좀 더 많은 남자들을 만나보고 나서 종현 오빠랑 결혼할지 말지 결정할 거예요. 어머, 얘가 뭐라는 거야. 어른들 계신데. 아유, 우리 애가 이래요. 아직 이렇게 철이 없답니다. 아닙니다. 우리 세아의 말도 일리는 있네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시집갈 수는 없지. 요즘 젊은 친구라 아주 당돌하구나. 그리고요, 아저씨, 아줌마. 저를 며느리 삼으시기 전에 신랑 얼굴부터 보여주는 게 순서 아닌가요? 오빠가 유학 가버려서 초등학교 때 얼굴 한번 본 게 단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렇지.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여기로 불렀다. 올 때가 됐는데.
어머, 종영군 한국 들어왔어요? 네, 공부 다 마치고 이번에 아주 들어왔어요. 이제는 나도 아들 얼굴 좀 보고 살아야지. 공부한다고 외국에서 혼자 지낸 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키 크고 훤칠한 남자가 저희 테이블로 뚜벅뚜벅 걸어오더군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어이없게 저는 바로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요즘 말로 그런 걸 금사빠라고 한다죠? 금방 사랑에 빠진다고. 저는 두 번째 만남에 놀이동산 데이트,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 저녁 같이 먹으면서 바로 프로포즈를 해버렸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결혼해요. 뭐? 결혼? 너 아직 20살이야, 임마. 나 다음 달이면 21살인데 뭐. 어릴 때부터 하도 결혼하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가? 결혼 빨리 하고 싶어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왜 그렇게 서둘러? 나야 지금 당장에도 아쉬울 거 없지만 너는 결혼하고 나면 못 해본 게 많아서 많이 아쉬울 거야. 답답하기도 할 거고. 한창 놀 나이에 왜 벌써 결혼을 해? 공부도 좀 더 하고 세상 경험도 좀 더 해본 다음에 결혼해도 늦지 않아. 오빠는 늦잖아요. 뭐? 오빠는 지금이 결혼 정년기인데 나 기다리다 노총각 되면 어떡해? 그리고 오빠 이렇게 멋진데 나 아니어도 여자들이 줄을 섰을 거 아니야. 누가 채갈까봐 겁난다고요. 그렇게 당돌한 저의 프로포즈에 10살이나 많았던 남편은 바로 넘어오고 말았죠. 결혼하고 5년간은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고 시부모님도 절 정말 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저희 부모님 사업이 조금씩 힘들어지시더니 5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하던가요? 친정의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이상하게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나빠지고 시부모님의 사랑도 예전 같지 않더군요. 남편은 아버님 사업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고 점점 저에게도 소홀해졌습니다. 무슨 술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일주일에 5일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조그만 싫은 소리를 해도 불같이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져서 전 무서워서 찍소리도 할 수 없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피하거나 뭔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다가도 제가 가면 갑자기 말씀을 뚝 멈추시는 게 참 많이 수상하더군요. 그래서 빌려달라는 자본금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얼른 끊어버려야지. 잘못 엮였다가는 우리까지 같이 망하는 수가 있어. 잘했어요. 요즘 세상에 친구니 의리니 그런 거 다 소용없어. 같이 망하면 어떡해요. 우리라도 살아야지. 그래도 30년 지기 친구 일인데 마음이 안 좋아. 그러게 그 집안이랑 혼사로 엮이는 게 아니었어. 나는 애들끼리 결혼시키면 우리가 좀 덕을 보려나 했는데 이렇게 망해먹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깜짝이야. 너는 어디 숨었다가 그렇게 귀신같이 나오니? 지금 하신 얘기 무슨 얘기냐고요? 얘기는 무슨 얘기? 얘가 왜 이래? 지금 결혼으로 덕을 본다 어쩐다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누구 얘기예요? 얘는 우리가 뭔 얘기를 했다고 이 난리야. 이제 무서워서 네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겠구나. 아무래도 저희 친정집 얘기 같은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었습니다. 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부모님께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죠. 아버님, 지금 저희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자금을 조금만 융통해 주시면 이 위기는 어떻게든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너희 집 일은 안타깝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다 망해가는 너희 친정회사에 투자금을 넣었다가는 불구덩이로 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아버님은 저희 아빠랑 절친이시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남이라면 득실을 먼저 따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가족끼리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도와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아,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희 부모가 그렇게 시키든? 시아버지 부축해서 부족한 자금 좀 뜯어내라고?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든 회사 망하는 것만은 막고 싶어서 그래요. 너희 친정네 회사 망하는 걸 왜 우리 돈으로 막아? 네가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친정으로 10원 한 장이라도 빼돌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아빠 사업이 잘 나갈 때는 가족이네 형제네 하면서 뻔질나게 친정을 찾아오더니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손을 털려고 하는 시부모님이 너무 야속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키는 건데 하시며 우리 집과 사돈 맺은 걸 어찌나 후회하시던지 듣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공식적인 가족 행사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의 대소사나 가족 행사 같은데 절 못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전 결혼 5년 만에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제 몸 상태를 핑계대면서 은근히 저를 따돌리시더군요. 그리고 몇 번의 집안 대소사에 빠지고 나니까 저에 대한 이상한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 고모가 절 보고 의외라는 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넌 이혼한다더니 안 나가고 여태 있었네? 네? 이혼이요? 누가요? 종현이가 이혼한다고 새로운 여자도 데려왔던데? 둘이 이혼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혼비백산에서 뛰어오시며 고모의 입을 틀어막더군요. 뭐야 형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거 아니라니까? 그러나 이미 늦었죠. 제가 다 들어버렸으니까요. 대충 앞뒤를 맞춰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짜고 저랑 이혼한 다음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준비 중이었나 보더라고요. 친척들에게 대충 인사까지 다 시킨 모양이었어요. 고모 말씀이 뭐예요, 어머니? 제가 이혼을 해요? 저도 모르는 제 이혼을 어째 어머니가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새로운 여자는 또 누구예요? 저 이혼시키고 그 다음에 들어올 며느리까지 다 구해놓으신 거예요? 저희 친정 망했다고 지금 절 내치시려는 거예요? 아이, 그게 아니라 너희가 요즘 사이도 너무 안 좋고 시끄럽게 구니까 그러면 어떨까 해서 얘기 한번 해본 거야. 저 어머니 손주 뱃속에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혼이 그렇게 쉬워요? 당사자도 없는데 이혼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우스우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까지 당해야 해요? 친정 망한 게 죄인가요? 어머, 얘가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손님도 와 계신데. 네가 이러니까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데 지 남편한테는 어떻게 하겠냐고. 친정 망하고 오갈 데도 없는 거 불쌍해서 참고 걷어주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야. 그럴 거면 당장 나가. 나도 더는 못 참아. 그날 저는 너무 많이 울어서 그랬는지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결국 유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4개월이나 품고 있던 아기를 잃어버린 저에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위로는커녕 저더러 망한 집 딸이 몸까지 부실해서 재구실 못한다는 막말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대놓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여자 있어. 너도 알잖아. 구질구질하게 그만 매달리고.
어떤 여자야? 어떤 여자길래 유부남 이혼시키고 조강지처 자리를 넘보냐고. 너보다는 내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될 여자야. 돈 많은 집 상속녀고 사업수완도 있어서 우리 회사 크게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기막혀. 마누라를 구하는 거야? 사업 파트너를 구하는 거야? 집에서 살림만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너보다 훨씬 낫지. 말도 잘 통하고 남자 하는 일 서포트도 해줄 줄 알고. 그러니까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하자. 솔직히 우리 결혼 네가 하고 싶다고 하도 졸라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다 내 실수였다. 뭐? 우리 결혼이 실수였다고? 그럼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은 뭔데? 모든 일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마. 그냥 시간 낭비 좀 했다고 생각해. 솔직히 애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아이까지 없어졌으니 우리는 인연이 아닌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끝내자. 남편이 유산된 아이를 갖고 저렇게 얘기하니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더군요. 아무리 세상에 빛을 못 본 아이라도 엄연히 자기 자식인데 저토록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하다니. 남편이 소시오패스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즘 불행한 일이 또 터지고 말았어요. 그나마 저에게 조금의 미안함이라도 갖고 계셨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절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혼마로 가는 거 일가 친척들이 다 아는데 네가 어디라고 거길 와? 아버지 마지막 하시는데 괜히 남들 입에 안 좋게 오르내리게 하지 말고 넌 빠져라. 알겠니? 그래도 어릴 때부터 봐오던 분이고 아직 시아버지신데 장례식까지 못 오게 하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어머니? 그렇게 통하면 너 혼자 조용히 추모해드려. 장례식장은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사업하는 집안에서는 거기서도 중요한 비즈니스가 오가는 거야. 괜히 구설수 보태지 마라. 어머니 말씀이 맞아. 그리고 내 옆자리는 새 사람이 와 있을 거니까 행여나 무모하게 밀고 들어왔다가 사나운 꼴 당하지 말고. 그리고 장례 다 치르고 나면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알겠지? 저는 더는 버틸 힘이 없었어요. 버텨봤자 아무 이득도 없었고요. 그렇게 결혼 5년 만에 협의 이혼을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막상 이혼하고 나오니 갈 곳도 없더군요. 위자료라고 해봐야 작은 전셋집 구할 돈도 안 되었고 재산이며 집이며 모두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은 사업을 완전히 접고 시골에 내려가 근근히 살고 계셔서 저까지 내려가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전 태어나 처음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했죠.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집은 좁고 낡았어도 고래 등같이 크고 호화로운 시댁에서 살 때보다 마음은 편하더군요. 뭐가 급해서 그 어린 나이에 대학도 마치지 못하고 결혼부터 덜컥했는지 후회 막심이었어요. 결국 나이 30도 안 돼서 이혼녀 딱지만 붙이고 말았지 뭡니까? 그래도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일단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구해보니 세상사가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이 편하면 돈이 적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가보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이더군요. 그래도 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생각으로 회사 사옥을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회사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나가서 20층 건물을 청소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몸은 고되지만 머리도 쏠쏠하고 오후 시간은 여유롭게 쓸 수 있어서 투잡을 하거나 학원에 다닐 수도 있겠다 싶었죠. 첫날 출근을 하니 같이 일하는 이모님 3분이 계셨는데 모두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웬일이야? 여기는 다 5, 60대밖에 없어.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저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젊은 아가씨가 기특하네. 딱 우리 딸만한 나이 같은데 말이야.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묵묵히 꾸준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와. 그러니까 힘들다고 내빼지 말고 버텨봐. 알았지? 네, 저 꼭 버틸게요. 그래서 좋은 날 언제 오는지 꼭 보고 말 거예요. 일은 처음엔 힘들었지만 단순한 육체 노동이라 그런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수월해지더군요. 그렇게 시작한 건물 청소를 저는 꽉 채워서 3년이나 했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일하면서 생활도 많이 안정되어 갔고 몸 움직이는 일을 하다 보니 심심도 정화되는 기분이었어요. 왜 땀 흘려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저도 그렇게 청소 일을 하며 아픈 마음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의 역대급 반전을 가져다 준 중대한 사건이었죠. 그날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새벽부터 눈이 펑펑 내려 발목까지 쌓일 정도였어요. 눈은 쉽사리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더군요. 잦아들기는커녕 눈발이 더욱 굵어지더라고요. 까딱하다간 출근 시간에 늦을 것 같아 전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회사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무렵 거적 같은 이불을 뒤집어 쓴 시커먼 형체가 제가 청소하는 건물의 정문 앞을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정문 앞은 이미 눈 녹은 물과 흙 묻은 발자국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거기에 눈에 흠뻑 젖은 박스 같은 것을 펼쳐놓기까지 해서 정문 앞은 이미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거적을 뒤집어 쓴 사람을 불러세웠죠. 이봐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건물 앞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안 되죠. 제가 바닥에 널브러진 박스들을 얼른 치우려고 하자 그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손대지 마, 내 거야. 왜 남의 사유재산에 손을 대고 그래? 이거 보세요, 할머니. 할머니만 사유재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박스 놓으신 여기, 이 땅은 남의 사유지라고요. 경비 아저씨들 출근하시기 전에 얼른 깨끗이 치우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눈을 맞아 푹 젖은 박스를 힘겹게 들어올려 할머니의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종이라고 우습게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무겁더군요. 제가 낑낑대며 박스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거적대기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예, 너 수아 아니니? 네? 모르는 사람 입에서 갑자기 제 이름이 튀어나오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제야 거적대기 속에 숨은 그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요. 지저분한 몰골에 주름도 깊어지고 많이 상해서 그렇지 그 얼굴은 틀림없는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아, 네가 이 새벽에 여기 웬일이니? 어쩐 일이야? 에? 저요? 저 여기서 일해요. 이 건물 청소하는 게 제 일이에요. 뭐? 네가 청소 일을 한다는 거야? 귀하기만 잘하는데 어쩌다가... 아니, 지금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추운 날 왜 폐지를 주고 계시냐고요. 네? 제 질문에 시어머니가 하신 대답은 너무 의외였어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의중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한 짓 때문에 벌 받는 중이다.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느덧 해가 뜨려는지 날이 밝아지고 있더군요. 눈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가 뒤집어 쓴 거적대기 위로 속절없이 하얗게 쌓여만 갔어요. 그제야 시어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요. 이혼하고 3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일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변해 있었다기보다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힘들어. 원래 시어머니는 나름 부잣집 사모님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고 꾸미는 걸 원체 좋아하셔서 항상 화려한 스타일을 고수하셨는데요.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부과에 갖다 준 돈만 해도 차 한 대 값은 좋게 될 텐데 그 탱탱하던 피부는 온데간데 없이 어머니의 얼굴은 검버섯과 깊은 주름이 뒤덮고 있었고 팔이며 손가락이며 앙상하게 말라 있었어요. 예전에 50대 같은 60대로 보였던 어머니는 이제는 완전히 백발노인 그 자체였어요. 제가 떠났던 3년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건지 상상조차 가지 않더군요.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전 절대 이 노인이 시어머니란 걸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 뚝! 추운데 그만 우세요. 저한테 한지 때문에 벌 받는 중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무슨 벌을 이렇게 받아요? 아니야, 나는 벌 받아도 싸. 더 큰 벌을 받아야 해. 나는 죽어 마땅해. 어머니, 고정하세요. 아니, 그 많던 밍크코트는 다 어쩌시고 왜 이런 거적대기를 쓰고 벌벌 떨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 신발... 저는 시어머니의 발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인 이 추운 겨울날 어머니는 어찌된 사연인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던 겁니다. 하얀 무늬에서 빨갛게 언 어머니의 맨발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이 눈 속에 신발을 벗고 계세요? 네? 치매라도 걸리신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고요?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 울지 마, 수아야. 요즘 내가 정신이 없어. 미안하다. 저의 원망 가득한 울음에도 어머니는 그저 미안하단 말씀만 되풀이하셨어요. 가만히 보니 어머니는 정신도 온전치 않은 것 같았어요. 마치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말씀도 어느라고 횡설수설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일단 이거라도 신으세요. 얼른요. 저는 임시방편으로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던 제 양말과 화장실 청소할 때 신는 고무장화를 가져다 어머니 발에 신겨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손을 이끌고 24시간 영업하는 근처의 국밥집으로 왔습니다. 여기 국밥 2그릇 주세요. 국밥이 나오자 어머니는 숨도 쉬지 않고 너무 맛있게 국밥을 드시더군요. 추위에 꽁꽁 언 몸이 녹고 배가 든든하게 차오니까 그제야 잔뜩 찌푸렸던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펴지시더라고요. 아까보다는 또렷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정신도 좀 맑아지신 것 같았어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어머니? 괜찮아. 예, 국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너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다니. 착하다, 우리 며느리. 넌 꼭 복 받을 거야. 아까부터 자꾸 저더러 며느리라고 하시네. 어머니, 진짜로 저 누군지 아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알아보고 말고. 우리 며느리 수아 아니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머니도 참, 이혼한 지가 언젠데 저를 왜 기다려요, 어머니. 저요, 어머니가 하도 딱해 보이셔서 인간된 도리로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도 한때 시어머니로 모셨던 어른이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를 다 용서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아직도 이혼할 때 당했던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들어요. 그랬냐? 하긴 그땐 내가 너무했지. 미안해. 용서해달란 말도 못하겠다.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걸 보니 아까 저한테 한 짓 때문에 벌 받는다는 말씀이 빈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 서슬퍼런 기세는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기운이 빠지신 건지 정말 미우면서도 미워할 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어머니가 어쩌다가 이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폐지를 줍고 있는 건지 전 다시 한번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많은 재산 다 어디 두시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세요? 설마 어머님 집안 사업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사업이 왜 잘못돼? 네 시아버지랑 네 남편이 열심히 잘하고 있잖니. 네? 아버님 말씀이세요? 지금 아버님 얘기하신 거예요?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들더군요. 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저랑 종현 오빠가 이혼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지 자꾸 옛날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정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게 딱 봐도 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 이 겨울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맨발로 밖에 나오신 거겠죠. 갑자기 전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 돈 많은 상속녀랑 재혼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신혼생활 즐기느라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픈 어머니를 방치해두고 혼자 돌아다니시게 하다가 추위에 쓰러지거나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아무리 절 힘들게 했던 미운 시어머니지만 지금 늙고 병든 모습을 보니 인간적으로 짠하고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아들 어디 있어요? 종현이? 우리 종현이는 왜? 아들 전화번호 알아요? 아니, 전화번호는 왜? 제가 어머니 아들이랑 통화 좀 해보게요.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랑 전 남편 사진이나 휴대폰 번호까지 깡그리 지워버려서 전 남편 연락처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나 아실까 싶어 여쭤본 건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찾아? 잘 살고 있는 애를 왜 찾아? 또 분란이라도 일으키려고? 그게 아니고 어머니 여기 있다고 알려주려고요. 어머니 추우니까 얼른 댁으로 모셔가라고요. 다 끝났어. 다 끝난 일이야.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네? 어머니, 조금만 진정하시고 일단 앉아보세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화는 진정되지 않았어요. 치매에 걸리면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화도 잘 낸다고 하더니 어머니의 증상이 그런 건가 싶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국밥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재빨리 뒤따라 나갔죠.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나 이제 집에 갈 거야. 상관 말아라. 댁이 어딘지 아세요? 아무렴 내가 집도 못 찾아갈까 봐. 그럼 저랑 같이 가요. 돈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머니 혼자서 손수레까지 끌고 어떻게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얼른 손잡이를 붙들었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시더군요. 건드리지 마! 이거 내 사유재산이야! 시어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큰 길 너머로 사라지셨습니다. 전 결국 어머니를 잡지 못했어요. 눈이 하얗게 쌓인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만 볼 뿐이었죠.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왜 이렇게 슬픈 일일까요? 지금도 겨울이 오면 눈을 맞으며 손수레를 끌고 사라지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프게 제 가슴 안에 박혀버린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전 남편의 연락처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어디 예전에 쓰던 명함이나 메모 같은 거라도 있을까 해서 책 사이사이 종이 한 장까지 다 찾아봤지만 연락처는 나오지 않더군요. 혹시나 싶어 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그 사이 전화번호가 다 바뀐 건지 회사 이름도 다르고 남편을 아는 직원도 아무도 없더군요. 다음 날까지도 전 남편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빨리 어머니 상태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도 하고 싶었는데 연락할 방도가 없어 고민만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리는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는데 전화를 받고 전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수아 씨 맞으시죠? 저는 김수찬 변호사라고 합니다. 에? 변호사가 저한테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박순애 여사님 아시죠? 갑자기 변호사가 시어머니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전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깜짝 놀랐죠. 안 그래도 어제 혼자 보낸 게 마음에 걸렸는데 안 좋은 일이라도 일어난 건가 싶어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네, 박순애라면 저 이혼하기 전 시어머니신데 무슨 일이시죠? 번거로우시겠지만 지금 저희 사무실로 좀 와주셔야겠는데요.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드려야 할 사안이라서요. 제가 댁으로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준비를 하고 집 앞으로 나가보니 최고급 세단이 저희 집 앞 골목에 떡하니 서 있더군요. 저는 변호사가 보내준 차를 타고 서둘러 로펌으로 갔습니다. 이제 무슨 일인지 말씀해주세요. 너무 불안해서 진정이 안 돼요. 설마 저희 어머니한테 나쁜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죠? 네?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전 시어머니 되시는 박순애 씨가 전 재산을 정수아 씨에게 명의 이전하기를 원하셔서요. 네? 명의 이전이요? 아니, 왜 그걸 하필 저한테요? 박순애 씨 드시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죠? 저는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도대체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저기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 집에 엄연히 상속자가 있는데요. 혹시 시어머니가 제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닐까요? 어제도 배웠는데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아니,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재산을 어떻게 받아요? 박 여사님 아드님을 말하는 거라면 그분은 사망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언제요? 작년 겨울이요. 1년 전쯤이네요. 전혀 모르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고 소파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변호사님이 물을 가져다 주셔서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한 전 남편이지만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허탈하면서 가슴 한편이 저려오는 듯 아팠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건지 변호사님 아시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여행을 갔다가 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하셨을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지금 어머니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계시는 건가요? 네, 다른 가족은 없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 재산을 정수아 씨에게 준다고 하시는 거죠? 그때 누군가 변호사 사무실을 노크하더군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어제 거리에서 봤을 때보다는 훨씬 단정한 모습으로 오셨더군요. 어머니, 어제 그렇게 가버리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괜찮으세요? 어제 맛있는 밥까지 얻어먹고 갑자기 가버려서 미안했다. 근데 종현이 얘기가 나오니까 견딜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종현 오빠 사고 소식 지금 막 변호사님께 들었어요. 너도 결국 알게 됐구나. 다 너한테 몹쓸 짓하고 벌 받은 거지 뭐. 초강지처 내치고 그렇게 된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모질게 내쫓으셨으면 자리나 사실 것이지. 종현 오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둘 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저 너무 속상해요. 이제 어머님이랑 종현 오빠 마음껏 미워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다 조강지처인 널 버려서 천벌을 받은 거라니까. 난 정말 뼈에 사무치게 후회한다. 그때 너희를 그렇게 이혼시키고 새며느리를 받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떠나고 벌어진 3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건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얘기라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너 짐 싸들고 나간 다음에 종현이가 바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 그 여자는 부모가 부동산업을 한다던가 그랬는데 그 집도 사고로 한나란 시에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구나. 형제 자매도 없고 왕래할 만한 친척들도 없고 그래서 부모 재산을 자기가 다 상속받았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전 남편이 한 말이 떠오르더군요. 새로 만나는 여자가 돈 많은 상속녀라고 했던 얘기요. 사업 수완도 좋고 돈도 많아서 자기를 크게 키워줄 수 있는 여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진짜 상속받은 재산이 많았어요? 난 모르지. 나는 걔들 결혼하자마자 그 집에서 나왔거든. 네? 아니 왜요? 그 집은 어머님 집이잖아요. 둘이서 날더러 나가라고 어찌나 성하던지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 엄마, 죄송하지만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어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서 나가라니.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나도 이번에는 진짜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첫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겨우겨우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났는데 또 실패할 수 없잖아. 첫 번째 결혼 나 때문에 실패했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엄마가 결혼하라며. 집안에도 도움되고 앞으로 내 인생에도 큰 도움 될 거라며. 근데 그 결혼에서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나 이혼 한번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 결혼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네 두 번째 마누라가 엄마는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든? 시어머니 꼴 보기 싫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혼자만 살아와서 그런지 누구랑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하대. 그건 이 사람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존중을 해줘야지. 맞아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랑은 같이 못 살아요. 너무 불편해서. 양해 좀 해주세요. 나랑 못 살겠으면 니들이 나가. 그럼 되겠네. 엄마. 지금 회사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지금 우리 신혼집 구할 만큼 자금 융통이 되지가 않아요.
어머니 혼자 사실 집이야 제가 어떻게든 해드릴 테니까 당분간만 혼자 지내보세요. 너희들 정말 못됐다. 그래서 지금 네 아버지랑 평생 살아온 내 집을 나가라는 거냐?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세요. 평생 한 집에서 살면 너무 지겹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어머니도 좋으실걸요? 삶의 활력도 생기고. 새며느리랑 아들이랑 둘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니 아버지도 없고 힘없는 내가 뭘 어쩌겠니. 아들놈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혼자 나와서 사신 거예요? 집이라고 방 하나짜리 허름한 아파트 하나 해주더구나.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이라고 보내주고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더라?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 그저 저희들끼리 잘 살면 된다 싶어서. 솔직히 나도 아들이 2번 이혼하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 그랬으면 둘이 잘 살았어야지. 어쩌다가. 처음엔 잘 살았겠지. 아버지가 남긴 재산 신나게 쓰면서. 결혼하고 나더니만 아버지 회사도 슬슬 정리하고 주식인지 코인인지 한다는 소리만 들었어. 새며느리도 진짜 돈이 있는 앤지 없는 앤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일절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다. 그냥 연을 끊고 살다시피 한 거지. 내가 이사 나가고 나서 새며느리 얼굴은 한 번도 못 봤고 종현이만 몇 번 봤으니까 영 끄는 거지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이건 그냥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내쫓고 어머니 재산 가로챈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종현 오빠도 그렇지만 그 새며느리라는 사람도 너무하네요. 그래도 그 아이 욕하지 마라. 저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자기 며느리라고 감싸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더욱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저 세상 사람 나쁘게 얘기해서 좋을 거 없어. 네? 저 세상 사람이라뇨. 지금 어머니 새며느리도 세상 떠난 사람이란 말씀이세요? 그래. 종현이랑 둘이 같이 갔지.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전 남편이 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니 어머니는 아들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으신 거였어요. 둘이서 그렇게 전 세계로 여행을 많이 다니더라고. 그러니 어디나 찾아볼 시간이나 있었겠니?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오더구나. 둘이 무슨 섬투어 같은 걸 하다가 경비행기가 추락했대. 네? 경비행기 추락이요? 그때부터 맨정신으로는 못 살겠더라. 그냥 반 미친 사람처럼 살았지. 나 혼자 살던 아파트에 폐지 줍는 노인네들이 몇 명 있었어.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폐지 주워 팔고 재활용 쓰레기통 뒤지고 그러면서 살았어.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서 말이다. 그래도 그전에는 우리 아들 엄마 갖다 버린 놈이라고 욕도 하고 원망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원망도 못하잖니.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 원망할 데도 없고 답답해 미치겠으면 그냥 손수레 끌고 나가는 거야. 온 동네 돌면서 폐지 줍고 있으면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 아휴,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래도 이제 맨발로는 다니지 마세요, 어머니. 이 추운 겨울날 그게 뭐예요? 맨발로. 저 진짜 많이 놀랐어요. 요즘 들어 우라병이 심해진 건지 정말 치매가 온 건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신발이 없더라. 벗겨진 건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신발을 안 신고 나온 건지 나도 정신 차리고 보면 맨발이어서 놀랄 때가 가끔 있어. 사실 요즘 들어서 확실히 정신이 많이 없어졌어. 내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너 보자마자 서두른 거야. 나한테 남은 거 얼른 다 네 앞으로 옮겨놓으려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지금 상태로는 말이다. 당장 내일 우리 아들 곁으로 가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 그런 말씀 마세요. 얼른 기운 차리실 생각을 해야지. 아들 곁은 뭐하러 벌써 가요? 누가 반겨준다고. 아니야, 수아야. 나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내 명줄은 내가 알지. 저 세상 가기 전에 이렇게 너를 만나 용서를 빌 수가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 우리 아들 죽고 1년 동안 네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 제 생각이요? 그래. 너랑 이혼을 시키지 않고 그냥 잘 살게 뒀으면 우리 아들 비명행 사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혼할 때 너한테 상처 준 일들 전부 반성도 많이 했어.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정말 다 내 잘못이더라. 미안해. 어머니는 저에게 본인의 모든 잘못을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무릎까지 꿇고 제 손을 잡으시고는 하나하나 진심을 다해 사과해 주셨어요. 사돈어른들 사업 어려워지셨을 때 도와드리지 않은 거, 또 사업 망하고 나서 놓고 박혔던 거,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돈 욕심에 오히려 이혼 부추겼던 거 다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마. 임신까지 아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착한 너한테 나쁘게 대해서 우리 집안이 천벌을 받은 거야. 너만 용서해준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마음 편히 남은 인생 살고 싶다. 사죄의 의미로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너 앞으로 해줄게.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내 재산 전부 너한테 주고 싶다고. 전 얼른 어머니를 안아 일으켰어요. 어머니, 그만 일어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원망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용서했어요. 어머니도 과거 때문에 그만 괴로워하셔도 돼요. 이제 우리 같이 행복해져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 자주 들여다보고 건강 되찾으실 수 있도록 신경 쓸게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 저 안 주셔도 돼요. 저 그거 못 받아요. 나는 죽고 나면 가족도 아무도 없어. 조금이라도 정신이 남아있을 때 내 의지를 너한테 넘기고 싶어서 서두르는 거야. 제발 사양 말아라. 정 부담스러우면 이혼할 때 못 받은 거 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전 시어머니의 재산을 제 명의로 넘겨받았습니다. 전 남편이 주식이랑 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전 뭐 얼마나 되겠나 싶었는데 예전에 살던 집이랑 회사 건물, 거기에 사망보험금까지 상상도 못할 큰돈이 들어와서 저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는 모든 걸 정리하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었는데 갈 때마다 눈에 띌 정도로 점점 쇠약해지시더군요. 이렇게 너하고 내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다니 상상도 못했다. 네가 내 마지막을 지켜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아들도 떠난 마당에 이혼한 맏며느리가 다 죽어가는 시어머니 돌보는 일이 어디 흔하겠니? 고마워. 이제 나도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마시고 얼른 기운 차리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네요. 어머니가 재산을 제 앞으로 해주신 덕에 저는 이제 건물 청소도 안 하고 편하게 살게 되었지만 마음 한편이 늘 아파옵니다. 황혼기에 너무 힘든 삶을 살다 가신 어머니 인생이 짠하고 안타까워서요. 그간 제 안에 쌓였던 미움은 모두 다 비워내고 이제는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 그곳에선 부디 평안하세요.